네,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1회 시험지 같이 주요 문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지수 부등식 문제인데 x의 2x 마이너스 1제곱이 x의 x 플러스 4제곱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자연수 x를 구해야 하는 거고 밑이 x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등식에서 항상 우리가 나눠주는 경우 있죠. 밑이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주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경우를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 x가 1보다 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2x-1이 x 플러스 4보다 작다. 요걸 계속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럼 x 넘기고 5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x는 1보다는 커야 하고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이 두 경우를 다 만족시키는 건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게 첫 번째 해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는 x가 0과 1 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수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x 넘기고 마이너스 1 넘겨서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 실제로 수직선 그려보면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는 해인데 요 실제 나온 해는 5보다 커야 한대요. 그럼 얘 공통 부분이 있어? 그치, 없지. 그러면 얘는 해가 없다 라고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x가 1일 때 혹시 가능한지 요거 한번 볼게요. 근데 x는 미치잖아요. 그러면 미치 1이라는 건 어쨌든 지수가 뭐든 간에 좌변과 우변이 둘 다 1이 나올 건데 1이 1보다 작다. 요거 가능한 경우야? 가능 안 한 경우죠. 그래서 요 경우도 해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있으니까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는 2, 3, 4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1n 마이너스 20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2개인 것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자연수 n이래. 그리고 요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2개 존재해야 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 봐주셔야 되고 n제곱근의 실수인 개수가 2개여야 한대. 그러면 n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n이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n제곱근에서 n이 짝수인데 이게 음수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놈도 양수여야 한다 라는 2개의 조건으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1n 마이너스 20이 0보다 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차 부등식 푸시면 n제곱 마이너스 21n 플러스 20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n-1이랑 n-20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n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n이 짝수인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n은 2부터 4, 6,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18까지 가능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1에서부터 2 곱하기 9까지니까 이 개수는 9개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개. 자, 1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제 로그의 활용, 실생활에서의 활용의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일단 문제 읽어보면 어떤 화학물질 A의 양은 1시간 간격으로 전 시간에 비해 30%의 증가와 10%의 감소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예를 들어놨는데 1시간 후에 A의 양은 예를 들어 1.3이고 2시간 후에는 10%가 감소한 걸 같이 곱했더니 1.17이 된대요.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화학물질 A의 양이 10이었을 때 50시간 후에 A의 양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0% 증가한다는 건 1.3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감소한다는 거는 0.9를 곱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쭉 써봅시다.
처음에 원래 10이었대요. 그러면 10에서 1시간이 지나면 1.3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이 또 지나면 0.9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3시간이 지나면 1.3을 곱하고, 4시간이 지나면 0.9를 곱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할 건데, 걔가 50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총 50번 반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그 주기가 2시간씩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1.3과 0.9를 곱했을 때 요게 1.17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1.17이라는 값을 50번에서 반 나누니까 25번 반복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요거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요. 50시간 후에 물질의 양을 x라고 뒀을 때 x는 10 곱하기 1.17을 25번 반복한 양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1.17을 실제로 25번을 제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뭘 쓰는 거다? 그쵸? 로그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럼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로그 x는 로그 10 곱하기 1.17에 25제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변을 먼저 정리해봐서 10에다가 어떤 걸 곱한 거야? 그러면 로그 끼리는 더하겠죠. 그래서 로그 10 더하기 로그 1.17에 25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로그의 성질 중에서 또 25라는 지수가 있으면 얘를 로그 앞으로 빼서 곱할 수 있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로그 10은 1이 될 거고 얘는 25 곱하기 로그 1.1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로그 1.17을 뭐라고 주어줬냐면 이 값을 0.0682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 계산하라는 거네. 그래서 1 곱하기 25 곱하기 0.0682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 이제 시험 시간에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705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건 답은 아닐 거잖아. 지금 로그 x가 2.7050이잖아요. 근데 얘가 2 더하기 0.7050이네 라고 해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문제에 맨 끝에 로그 5.07이 0.7050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그럼 얘를 활용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요 0.7050이라는 숫자를 뭘로 바꾸냐? 로그 5.07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바꿨더니 어떻게 된다? 로그 2를 앞에다 써줄게. 자, 2 더하기 로그 5.07인데 2는 로그 몇이에요? 그쵸? 10의 2제곱이니까 100이겠죠. 로그 100 더하기 로그 5.07이다. 그래서 로그끼리 더하는 건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게 몇으로 나오는 거다? 로그 507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로그 x가 로그 507이 된 거예요. 그러면 x는 몇인 거야? 그치, 507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물질의 양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07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술형 문제 가볼 건데요.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 그 답안지에 직접 적는 것까지 한번 첨삭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1번은 로그 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로그 부등식이 주어졌을 땐 서술형에서 뭘 제일 먼저 써야 해요? 그쵸, 진수 조건, 및 조건 써야겠죠. 근데 밑은 정수니까 진수 조건 써보면 진수 조건에 의하여 뭐다? x-2도 0보다 커야 하고 8-x도 0보다 커야 한다. 요거 무조건 써줘야 돼요. 요거 안 쓰면 감점. 그러면 x는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8보다 작으니까 요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범위는 x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요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데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밑이 얘는 3이고 얘는 9예요.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서 밑에 있는 지수는 진수의 역수로 들어간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이 로그 9의 8-x라는 값을요. 로그 3의 8-x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네. 자,
자, 그럼 이제 로그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위치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x-2가 작거나 같아요. 8-x의 2분의 1제곱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2분의 1제곱이라는 건 루트가 씌워져 있는 형태니까 어차피 이 부등식을 풀려면 양변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럼 바로 양변 제곱 갑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8-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제곱 얘 넘겨서 마이너스 3x 8 넘겨 그럼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얘 무슨 형태예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서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첫 번째 x의 범위가 2부터 8까지다 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수직선 나타내서 공통 범위 구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색칠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부터 8까지는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두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의 공통 범위는 뭐다? x는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 x는 3과 4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22번 문제 가볼게요. 22번은 삼각함수의 뜻과 개념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네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그치, 부호가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대요. 그럼 요거는 부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사분면에서 올, 싸, 탄, 코라는 건 알지만 이 표를, 공식적이지 않은 이 표를 서술형 답안지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먼저 써주고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또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부호는 서로 같음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얘네 둘이 같아. 얘네 둘이 달라. 그럼 부호가 다른 게 생긴다는 거니까 올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한 개만 플러스인 요 2, 3, 4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러면 두 개가 같다는 건 플러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고 탄젠트 세타도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얘네 둘의 부호가 달라야 하니까 사인 세타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써주는 거죠. 사인 세타는 플러스고 코사인 세타는 음수고 탄젠트 세타도 음수다 이렇게 써줘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분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세타는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다? 올싸 탄코인데 사인만 플러스야. 2사분면에 있네요. 그래서 제 2사분면에 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하라고 했을 때 식으로 쓰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부호가 다르고 부호가 같으므로 얘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다.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은 2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 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함수 y는 로그 2의 8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요 그래프가
함수 y는 k 곱하기 2의 x제곱, 요거 지수함수도 들어가 있네.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자 뭐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는 y는 x 대칭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래프에서 y는 x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역함수 개념 떠올리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각각 한 요 그래프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고, 그때 상수 k의 값은 이겁니다. 자, 그럼 일단 평행이동한 걸 써볼까요? y는 로그 2의 8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x를 뭘로 바꾸면 된다? x를 x-2로 바꾸면 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써보면 y는 로그 2의 8x에다가 x 대신에 x-2 이렇게 대입한 거죠. 자, 이 그래프와 이제 함수 y는 k 곱하기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대요.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는 y 대신에 y-2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냥 이 식 뒤에다가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하면 y는 k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지금 역함수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역함수 관계를 통해서 k를 구하려면 뭐 이 둘 중 하나를 그냥 역함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역함수로 바꾸기 전에 이 지수함수를 x, y 자리만 바꿔줄까요? 그러면은 y는 x 대칭이 되는 거니까. 자, y는 x 대칭 요거 구해보겠습니다. 자, y 대신에 x 대입하고 k 곱하기 2의 y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바꾸는 게 목표니까 이 y제곱만 좌변에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y제곱은 이렇게 써지고 플러스 2가 이항하면서 x-2가 돼요. 그리고 k는 나눠지겠죠. 그러면 k분의 x-2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이제 로그 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밑이 2네? 그리고 얘가 진수가 되겠네? 그래서 오케이, y는 로그 2의 k분의 x-2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 자리랑 요 자리만 같으면 되겠죠. 근데 x-2, x-2는 똑같아. 그럼 k분의 1이 8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k분의 1이 8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k의 값은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 y는 x 대칭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역함수 개념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하고, 그리고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 서술형에서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x, 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하는 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래서 비교했을 때 k 값 구해주는 거 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문제가 좀 길어요. 근데 문제가 긴 것에 비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단 볼게.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위에 점 A가 있다. 반직선 OA를 시초선으로 하고 두 각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와 3분의 10파이가 나타나는 동경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P랑 Q가 서로 소이고, 그 다음에 요 원을 이루는 중심각의 크기가 0부터 파이까지래. 그랬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중심이 5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뭐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 A가 있는데 반직선 OA를 시초선으로 하고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그럼 시초선 뭐야? 시초선 그냥 여기다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 여기를 A라고 놔.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 편의상 얘를 A로 두자고요. 그러면 요 선이 시초선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두각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랑 3분의 10파이에 대해서 지금 주어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우리 보통 뭐라고 쓰죠? 얘 양수로 바꿔서 쓰는 게 좋잖아. 그래서 2파이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랑 2파이를 더한 거는 같으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4분의 3파이는 실제로 180 곱하면 이게 2분의 파이보다는 조금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요 중간이 될까요? 그래서 요 놈을 4분의 파이라고 잡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내는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얘가 P라는 거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은 3분의 10파인데 3분의 10파이는 2파이가 넘잖아요.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파이를 빼줍니다. 그럼 얘는 3분의 4파이가 돼요. 자, 3분의 4파이는 180을 곱해봤을 때 요거는 파이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아. 그래서 270보다는 30만큼 작은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3분의 4파이 지점이 되고 그때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어딜 말하는 거냐면 1, 5, P, Q 해가지고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요 세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타만 구하면 이제 해결되는 거죠.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아까 4분의 3파이는 파이보다 4분의 파이만큼 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의 크기가 몇이 되는 거야? 그치?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파이는 파이에서 얼마만큼 더한 거예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야. 그럼 요만큼의 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뭐라고 들 수 있는 거다? 4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라고 해서 요거를 통분을 하시면 1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당연히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 R은 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 곱하기 1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36이랑 12랑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남은 거 2분의 21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21파이가 P분의 Q파이가 되니까 P가 2, Q가 21 해서 얘네들은 서로서 맞으니까 P 플러스 Q가 몇이다? 23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에서의 서술 포인트는 마이너스 4분의 5랑 3분의 10을 일반각으로 먼저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세타는 12분의 7파이다 라는 거 먼저 구해주신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공식 이렇게 써주면 얘네 둘 구한 거 가지고 대입해서 답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하는 문제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최대한 좀 오류가 없게 막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류가 있으면 감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면서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의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0부터 2까지일 때 fx가 sin 파이 x로 주어진대요. 그럼 이렇게 파이 x로 주어진다는 건 x 앞에 파이가 있어서 주기가 바뀌겠네. 자, 주기가 어떻게 돼? 원래 2파이였는데 걔를 파이로 나눈 거니까 요 놈의 주기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랑 같대. 요거 뭐야?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값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y축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 플러스 4는 fx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요거는 x랑 x 플러스 4 둘 다 대입했을 때 같다라는 건 주기 함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때 주기는 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4다. 그러니까 4를 주기로 해서 계속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0부터 6까지 해서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은 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그려봐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6까지 준비를 했고 지금 0부터 2까지 해서 sin 파이 x를 그려야 돼요. 먼저.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를 2라고 놓고 최대 최소는 안 바뀌니까
아니면 그냥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그냥 sin x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얘가 y축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얘도 이렇게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주기가 4씩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주기함수예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똑같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지면 0부터 6까지의 그래프를 다 그린 거겠지.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사용을 할 거고, 그럼 그때 fx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만족시킨다는 건 fx 그래프와 이 흰색으로 그린 게 y는 fx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만나는 점을 x라고 둘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좀 요쯤에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그린 게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점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점이 생겨. 그럼 그 점을 다 더할 건데 이 값을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한 그 해를 구해 볼 겁니다. 자, 요거의 x값을 구하려면 일단 우리 요만큼의 길이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생기는 알파는 그치? 여기도 알파고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요만큼도 알파, 요만큼도 알파가 되겠지. 그럼 그때 x값이 어떻게 돼? 봐봐. 여기가 1이잖아요. 2에서부터 반토막 났으니까. 그럼 요 해는 1에서부터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해가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고 쓸게요.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2에서부터 알파만큼? 그치. 왼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은 2에서 알파를 빼준 거네. 그럼 얘도 다 나오겠네요. 요거는 2에서 알파를 더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근은 3에서 알파를 뺀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건 뭐야? 여기가 1, 2, 3, 4였으니까 여긴 5가 되겠죠? 그러면은 5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지막 근은 6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알파를 구하지 않아도 이 알파는 각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 더하면 3 되고요. 얘네들 더하면 5 되고 얘네들 더하면 11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근을 다 더하면 3 플러스 5 플러스 11 해서 19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서술형 답안지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꼭 써줘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0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y축과의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2부터 6까지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것만 잘 표현해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을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총 6개를 딱 알맞게 표시를 해주시면 뭐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그려서 뭐 이 정도 식은 써주면 좋겠죠? 막 1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5 플러스 알파, 6 마이너스 알파를 다 더해서 19가 나왔다는 거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2학년 1회 시험 주요 문항 풀이 마쳤고요. 다음 2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